그동안 여러 차례 빅픽처에서 우리가 긴 투자 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하락은 또 하나의 점에 불과할 겁니다. 이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 이제 그 점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뭘 봐야 될까요?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오늘은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섹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건설 섹터입니다. 지난해에도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을 때도 한 5월달, 7월달 여러 차례 건설 섹터 전반에 대해서 큰 그림 그려주셔서 이 부분 참고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오랜만에 건설주 다시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좀 봐주세요. 변화가 좀 있었더라고요. 네, 우선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사실 작년에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시값이 우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 부분은 그냥 이 물건에 대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만큼 수요가 타이트하다는 얘기거든요. 공급이 공급이 상당 부분 늘어나더라도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좋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주변 환경들도 있었겠지만, 주택만을 놓고 봤을 때는 건설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 분양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분양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이 각사별 뭐 분양 추이를 보여드린다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특히 2021년, 22년도까지 분양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강하게 수요와 공급 모두 다 좀 양방향으로 규제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분양이 늘어났고 가격도 좋아진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돈을 얼만큼 버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이 ROE는 증가를 했습니다. ROE가 보통 증가한다 그러면 회사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PBR도 같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PBR은 또 감소했습니다. PBR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정부의 강한 공급에 대한 규제로 이익 가식성이 이 주가는 좀 미래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익 가식성이 좀 불확실하다. 미래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는 좀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설주의 ROE와 PBR 매트릭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ROE가 좋아졌는데 PBR이 떨어지는 굉장히 좀 기이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이 정부의 주요한 이런 공급 규제 대책들을 본다면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산으로 인해 또 나타났죠. 안전진단 기준 강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아무리 이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이전 가격 대비해서 얼만큼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을 뒀고요. 재건축도 초과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면 또 이익의 일부분 또 환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전진단은 기준이 강화된다라면 아파트를 지을 때 비용이 또 많이 늘어나죠.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거나 뺏기는 돈이, 어떻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런 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설주에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그러니까 심리적인 투심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뭐 2019년도부터 특히 작년도까지는 좀 심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의 흐름이 그래서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은 좋아지고 있고 돈 버는 능력은 있는데 규제 우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시장에서는 할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근데 지금은 또 정권이 곧 바뀔 예정이죠.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서서히 좀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이제는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호황기를 본다라면 중동 플랜트 발주가 될 때 이 당시가 가장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플랜트가 많이 늘어나는 게, 플랜트가 EPC 업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건설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받은 게 아니라 EPC 업체와 유사한 밸류에이션인 1.6배 정도를 받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이 1배 정도, PBR 기준입니다. 1배 정도가 나왔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0.9배 정도입니다. 지금은 0.7배가 조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1.6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배수 정도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주가는 여러 가지 정부의 이런 규제가 아직까지 시장에 좀 남아있는, 우려감이 조금은 남아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아직 좀 덜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형 건설주에 대한 뭐 이 12개월 PBR 추이 부분들을 보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나타나 있는 모습들 보시면 되겠고요.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부동산 공약을 보면 뭐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세제뿐만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는 게 가장 크게 좀 이 건설주들에게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좀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저는 이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0.7배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은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랜트가 좋았을 때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았었죠. 이제는 플랜트의 발주 환경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유가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의 부분도 건설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추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수주 그리고 내부에서의 이 부동산 공급 확대 이렇게 안팎으로 모두 다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결론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건설주 투자할 때 좀 체크해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건설업종을 봤을 때 이런 키팩터라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봤었습니다. 금리와 유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뭐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금리와 유가를 압도하는 키팩터가 하나가 더 생겼죠. 이 정책입니다. 정책이 너무나도 강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금리와 유가가 건설주를 뒷받침하더라도 이 금리와 유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이 정책, 이 기조를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50에서 60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플랜트에 있어서의 우호적인 환경이 되기 때문에 5, 60달러 정도를 우호적인 이 유가로 보고 있는데요. 배럴당 5, 60달러는 훨씬 넘었죠, 지금. 이 최근에 좀 떨어져서 이제는 90달러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좋은 환경이고요. 금리는 상승이 됩니다. 뭐 FOMC에서 0.25bp 올렸고요. 뭐 한국은행에서도 신임 총재가 결정되고 아마 금리 한 번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인상이 되고 앞으로 1년 동안 1%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금리의 1% 상승이 건설주에 악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굉장히 큰 요인은 아닌 그런 환경이 되었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요인을 미쳤던 정책적인 요인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 완화에 상당히 좀 적극적입니다. 지금 서울시도 규제 완화에 좀 적극적인 입장이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부동산 시장을 억눌렀던 그러면서 건설업종에 악재로 작용했던 정책 기조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팩터 중에서는 금리를 제외하고 유가와 정부 정책은 우호적인 환경으로 지금은 변화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서는 사실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기는 한데 HDC 현대산업개발 이 광주 붕괴 사고의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뭐 이 여러 가지 이익단이나 매출액을 따질 때 Q와 P 이런 부분들을 따지죠. 우선은 이 공급 양 자체는 늘어납니다. 이 양이 늘어나면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건설에 있어서의 규제가 나올 수 있는데 현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 규제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건설 자재도 원자재 대란입니다. 안 그래도 원자재 값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안전 진단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규제들을 다 맞추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악영향이죠. 왜냐하면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 마진율이 떨어지는 부분보다도 Q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산에 대해서는 악재이나 이 악재가 작용하기보다는 호재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건설주에는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 확대, 이 QA 확대를 굉장히 좀 크게 보시네요. 그러면 건설주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또 세부적으로도 궁금한 게요. 대형주도 있고 또 중소형주도 어제만 하더라도 뭐 일성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들 토목공사하는 업체들 이쪽이 또 상당히 강했었고 건자재 쪽도 있습니다. 건설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이 건설주는 우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Q에 대한 성장이 1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성장 하나만으로도 정고점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환경 자체가 인허가가 2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5년 동안 인허가가 그만큼 좀 억눌려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턴어라운드를 보여줬고요. 인허가가 나고 나서 착공까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빠른 데는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착공에 대한 증가 실적이 반영되는 건 올해 하반기가 내년입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반영되는 것보다는 주가는 좀 선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로는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제가 뭐 가장 좋았을 때 1.6배수, 뭐 어떤 정부 때는 1배수, 0.9배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현재는 0.7배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멘텀, PBR 1배수 정도까지는 모멘텀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의 기대감과 모멘텀 이것만으로도 1배수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PBR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1배수가 올라가고 나서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나서는 하반기에는 실적과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가적으로 좀 본다라면 대형 건설주들이 먼저 갈 거고요. 그다음에 중형 건설사들, 중소형 건설사들 그리고 건자재 이런 속도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대형 건설주들은 지금 한 번은 좀 먼저 움직였죠. 여기서 소폭의 조정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금년까지 이어진 주가 트렌드가 그렇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부 조정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은 조정받고 조정받는 동안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들과 건자재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 건자재랑 중소형 건설사들도 같이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여기 멈출 때 다시 대형 건설사들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PBR 1배수까지는 좀 편안하게 이런 흐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종목별로 이제는 이 섹터별 수준이 아니 대형, 중형, 뭐 건자재 이렇게 좀 섹터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종목별로 갈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정리하면서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이 좋아졌다는 환경이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투심이 좋아집니다. Q가 좋아졌다는 말씀을 가장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 중형이든 대형이든 건자재든 전체적으로 2022년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